네, 지난 시간에 확산이 있는 떡밥이 목 내리면 훨씬 좋다는 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이 정도 공간에 고기들이 100마리가 됐든 200마리가 됐든 상관이 없죠. 동네 아저씨들이 싸워가지고 자, 다시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떡밥을 넣는다 하면 여기에 반응을 보일 고기들이 이 안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고기가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근데 떡밥이 이 붕어들이 이렇게 떡밥이 이렇게 풀리면 몰려들었던 붕어들도 붕어의 잡어들도 따라서 이렇게 퍼져요. 그러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운데로 이 많은 고기들이 가운데로 몰려들면 여기에 있는 그 밀도는 이렇게 되겠죠. 촘촘하게. 그러면 여기를 떡밥이 내려가기가 뚫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벌어지면 이게 성기게 되겠죠.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 이 공간으로는 떡밥이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산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유지를 시키고 확산도 시키나 뭐 이런 게 이제 해야 되는, 앞으로 이제 연습이 필요한 거죠. 이제 우선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떡밥의 크기가 맞기는 한데 무조건 크게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집어 과다가 돼서 필요 이상의 고기들을 불러 모을 수도 있어요. 잡어들이 점점 모여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상황은 더 악화가 됩니다. 내가 집어를 할수록. 그래서 얼만큼이냐 하면 달라는 만큼 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단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물이 이렇게 있어요. 대충 이해가 가시죠? 그림만 봐도. 자, 여기는 피라미, 살치, 그 다음에는 작은 고기, 그 다음에는 큰 고기. 물론 그 고기 유형층이 바뀌면
물론 고기 용심이 바뀌면 얘네가 올라가기도 하고 얘네가 내려오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두꺼우면 얘네들 먹을 만큼 여기서 통행세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은 고기들한테도 통행세를 줘야 돼요. 그래야 이 밑에 있는 큰 붕어들한테 먹이를 도달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작은 떡밥을 넣으면 얘네가 먹어버리죠. 조금 더 큰 건 얘네가 먹어버리고, 중간에 털린다 하는 말이 이런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떡밥의 크기가 얼마만큼이다, 이건 절대적인 건 없어요. 보통 제가 경험을 말씀드려 보면 지금 어떤지 몰라요. 저는 요즘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가봤던 두메지, 기천지, 또 문광지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노지에서 15척으로 낚시를 하면 잡어가 많은 날, 네, 떡밥의 크기가 잡어가 많은 날 15척 초칭을 하면 직경이 한 1.7에서 2cm, 네,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나요. 감자는 2에서 2.3cm, 바라케는 1.7에서 2cm, 대충 이 정도.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냐면 엄지에서 검지 사이에요. 엄지에서 검지 사이. 1000마디. 감자는 엄지 1000마디. 그 다음에 바라케는 검지에서 엄지 중간 정도 사이즈. 사람 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제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 있어요. 이거를 하려면 큰 떡밥 다는 법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큰 떡밥 다는 법. 이것도 이제 익혀놔야 되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두어야 될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카타보소입니다. 카타보소는 단단하고 부슬부슬하고, 떡밥 터치의 종류에서 이런 거를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시토리 보소, 이거는 촉촉하고 부슬부슬하고, 그 다음에 네바보소, 이거는 점도에 부슬부슬하고, 그리고 야와네바는 수분 많고 점도 많고, 뭐 대충 이런 터치들이 있는데 뭘 써야 되냐면 잡어에는 카타보소입니다. 단단하고 부슬부슬하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심남김 떡밥입니다. 심남김 떡밥. 이거는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고 두 가지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요. 그리고 한 번에 만드는 떡밥도 있어요. 한 번에 만든 떡밥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 번에 만든 법, 이거는 두 가지 공정,
이거는 한 번에 만드는 떡밥은 한꺼번에 다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 그러니까 모든 떡밥을 한 번에 넣어서 만드는 떡밥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죠. 뭐 예를 들면 감자떡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오감, 오감척, 조베라, 비비 플래시 보통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모두 그릇에 다 넣고 한꺼번에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붓는, 이게 한 번에 만드는 떡밥, 이쇼넬이라고 불러요. 근데 똑같은 감자떡밥인데 오감척을 넣고 물을 먼저 주죠. 물을 먹고 여기다가 뭐 조금 돌려서 점도를 더 추가한 다음에 나중에 조베라를 추가하고 다시 비비 플래시를 추가해요. 이거는 모도시 에사 되돌림 떡밥이라고 불러요. 이건 한 번에 하지 않아요. 이게 힘이 남는 떡밥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떡밥이 이쪽 계열이죠. 이쪽 계열. 이거는 떡밥이 처음에 감자는 색깔을 표현할 방법이 없네. 비슷하게 처음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풀린단 말이에요. 풀리면 줄죠. 이렇게 여기서 더 풀리면 이 정도 사이즈가 되겠죠. 그럼 이때 이걸 심이라고 봐요. 근데 이 심이 점도가 있고 그래서 유지력도 좋은데 부드럽게 남아요. 처음에 떡밥을 할 때 이걸 부드럽게 만들었거든. 이 부분은 최초 이 부분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거는 이만하다가 줄어들면 마지막에 딱딱한 심이 남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심이 남으면 붕어는 마지막에 남은 요걸 먹어요. 이게 딱딱하면 이거는 헛방이 나죠. 이게 부드러우면 정읍이 나고. 이게 심남김 떡밥입니다. 심남김 떡밥. 바라케도 똑같습니다. 방식이. 바라케도 보통 하게 되면 텐텐 가텐 조합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뭐 텐텐 400, 그 다음에 가텐도 400을 쓸 거라고. 이걸 한꺼번에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하고 물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텐텐 400에 물 200을 하고 그럼 이게 이제 질척질척해지죠. 이 상태에서 좀 돌려줘요. 그러면 질지만 떡밥의 성질에 점성이 조금 생기는 정도가 되겠죠. 여기다가 가텐 400을 추가합니다. 좀 더 단단하게 자버를 뚫고 싶다 하면 여기다가 오히려 확산이 좋은 뭐 그런 걸 추가할 수 있어요. 뭐 GTS 같은 걸
200을 추가하든지 100을 추가하면 이때는 이게 뭐냐면 카타보소가 돼요. 카타보소. 처음에 요 정도 떡밥 가지고 물 200을 해가지고 했던 이 떡밥은 점도에다가 촉촉한 형태가 되죠. 요거는 미터 낚시에 어울리는 떡밥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텐텐 400에 물 200에 가텐 400하고 GTS 200 정도 넣으면 요거는 초책 낚시에 쓸 수 있는 떡밥이에요. 근데 잡어가 많다. 그러면 여기다가 100을 더 추가해요. 그러면 더 단단하고 수분은 적은 떡밥이 되겠죠. 수분이 적은 떡밥이 어떤 형태가 되냐 하면 이 설명하다 보면 자꾸 설명의 양이 많아지네. 그래도 할 수 없죠.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되니까. 자, 카타보소는 수분이 조금 적은 형태예요. 적고 단단하죠. 딱딱한 거랑 단단한 거랑 다릅니다. 딱딱한 건 나중에 풀리지도 않는 건데 이건 단단한 거는 나중에 풀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처음에 이 떡밥에 들어갈 때는 단단한 상태로 들어가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수분 흡수가 이루어지죠. 여기서부터는 수분을 먹는 순간 이 단단함이 결착이 약화가 되면서 확산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고기가 두들기면 확산이 더해지죠. 잡어가 와서 오면 확산이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상층부는 그냥 통과는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쫙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퍼지고 나면 밑에 심층에 들어가서는 부드러운 심이 남습니다. 이렇게 구사를 해요. 이게 그래서 카타보소가 중요한, 이 잡어 공략에는 카타보소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떡밥을 만든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이 낚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간단한 블렌딩은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시켜드리고 옛날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제 낚시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또 저한테 낚시를 이제 배운 분들도 이것 때문에 낚시가 바뀐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제법 많이 갔죠. 일단 우선 여기서 멈추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